중세 귀족의 만찬장, 촛불이 은은하게 빛나고 실크 드레스가 바람에 흔들리는 그 화려한 공간에서 당신은 지금 숨을 참고 있을 겁니다. 왜냐고요? 참을 수 없는 악취 때문이죠. 부패한 고기에서 풍기는 시큼한 냄새, 와인 잔, 바닥을 떠다니는 벌레 사체, 그리고 배설물이 섞인 빵. 영화에서 본 그 낭만적인 장면들은 전부 거짓이었습니다. 14세기 성 안의 진짜 모습은 여러분의 환상을 산산조각 낼 겁니다. 지금부터 저는 여러분을 그 시대 속으로 직접 안내하려고 합니다. 당시 사람들이 매일 마주했던 충격적인 현실, 그 민낯을 가감 없이 보여드릴 테니까요. 중세에 대한 모든 고정관념을 버릴 준비 되셨나요? 영주가 온화하게 미소 지으며 당신에게 고기를 권합니다. 애비인 접시 위에 녹인 고기를 한 입 베어 무는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죠. 신선하지 않은 맛, 묘하게 질긴 식감, 그리고 코를 찌르는 시큼한 냄새. 하지만 주변 귀족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씹어 넘기고 있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14세기에는 냉장 기술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거든요. 도축한 고기는 며칠만 지나도 변질되기 시작했고, 특히 여름철엔 하루 이틀이면 썩는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14세기 프랑스 왕궁의 부엌 기록을 보면 여름철 고기는 잡은 즉시 조리하지 않으면 아예 사용조차 할 수 없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앉아 있는 귀족들은 왜 태어난 걸까요? 그들에게 이건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지극히 평범한 일상이었기 때문입니다. 냉장고가 없던 그 시대, 상한 고기를 먹는 건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었던 거죠. 당신은 억지로 한 점 더 입에 넣으며 이 고통스러운 만찬이 언제 끝날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귀족들은 도대체 어떻게 저 상한 고기를 계속 먹어 치울 수 있는 걸까요? 비밀은 바로 향신료에 있었습니다. 후추, 사프란 같은 값비싼 향신료를 아낌없이 뿌려대면서 부패한 맛과 냄새를 덮어버리는 거죠. 하지만 문제는 고기만이 아니었어요. 대부분의 식재료들은 먼 지방에서 말과 마차로 몇 주씩 걸려 운송됐거든요. 그 긴 여정 동안 신선도가 떨어지는 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목을 축이려고 와인 잔을 집어드는데 잔 바닥에 뭔가 떠다니는 게 보입니다. 발효 찌꺼기, 효모 덩어리, 그리고 운송 중에 들어간 먼지와 벌레 사체까지. 15세기 부르고뉴의 한 귀족은 와인잔에 빠진 벌레를 손가락으로 건져낸 뒤 태연하게 다시 마셨다는 기록이 실제로 남아 있어요. 왕이 아닌 이상 귀족이라 할지라도 이물질 섞인 음료를 마시는 건 피할 수 없었던 겁니다. 당신은 잔을 내려놓으며 생각하죠. 차라리 물을 마실까? 하지만 당시 물은 와인보다 더 위험했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빵을 보고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적어도 빵은 안전하겠지라고 생각하는 순간까지는요. 하지만 중세의 빵은 때로 독이 되었습니다. 장기간 보관된 곡물에는 곰팡이가 피기 쉬웠고, 특히 호밀에는 맥각균이라는 맹독성 균이 자주 발생했거든요. 10세기에서 11세기 프랑스에서는 성 안토니오의 불이라 불리는 집단 중독 사건이 터졌어요. 마을 전체가 피해를 입었죠. 이 맥각균에 중독되면 어떻게 될까요? 손발이 썩어 들어가기 시작하고 환각과 발작 증세가 나타나면서 끔찍한 고통 속에서 죽어갑니다. 귀족들도 이런 곡물 오염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었어요. 식중독과 질병의 위협은 늘 그들의 곁을 맴돌았습니다. 당신은 복통이 시작되는 걸 느끼며 화장실을 핑계로 연회장을 빠져나옵니다. 복도를 걷다가 우연히 마주친 부엌의 풍경, 그곳에서 본 광경은 지금까지의 충격을 모두 합친 것보다 더 경악스러웠습니다. 부엌 문을 열자마자 매캐한 연기가 코를 찌릅니다. 고기 냄새와 뒤섞여 숨쉬기조차 힘들 정도죠. 바닥을 보니 집과 묵은 기름때로 뒤덮여 있는데 청소한 흔적이라곤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한쪽 구석에는 이미 색이 변한 고기가 방치되어 있고 도축을 기다리는 닭과 거위가 우물 위를 자유롭게 걸어다니고 있어요. 물이 귀하고 하수시설이 없던 시대였으니까 나무 도마와 칼은
조리 후에도 대충 닦는 게 고작이었습니다. 도구 틈새에 남은 음식 찌꺼기가 부패하며 세균이 번식했지만 당시 사람들은 세균의 존재 자체를 몰랐거든요. 그들은 오직 악취가 나는 공기, 그러니까 미아즈마만이 질병의 원인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바닥의 오물이나 비위생적인 환경은 그냥 방치했던 겁니다. 부엌 한쪽에서 하인이 끓는 국물을 옮기다가 비명을 지릅니다. 뜨거운 액체가 팔에 쏟아지면서 화상을 입은 거죠. 이곳은 단순히 더러운 게 아니라 목숨을 위협하는 공간이었습니다. 부엌이 왜 이렇게 열악한 별채에 있는 걸까요? 화재 때문이었습니다. 불이 번지면 성 전체가 위험해지니까 아예 성뜰 한쪽 별채에 부엌을 따로 둔 거죠. 그런데 이게 또 다른 문제를 만들어냈어요. 조리된 음식이 식탁까지 이동하는 동안 비바람과 먼지에 그대로 노출됐거든요. 부엌에서 일하는 하인들의 삶은 더 비참했습니다. 끓는 국물을 옮기다 화상을 입는 건 일상이었고, 불이 옷에 옮겨붙어 목숨을 잃는 사고도 빈번했어요. 13세기 프랑스 기록을 보면 궁중 요리장이 화상으로 사망하자 왕이 장례비를 지급하며 위로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음식의 위생만 문제가 아니었어요. 조리 과정 자체가 하인들에게는 목숨을 건 위험한 노동이었던 겁니다. 이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 만들어진 음식이 A인 접시에 담겨 귀족들의 화려한 식탁 위에 올려졌던 거죠. 당신은 부엌을 빠져나오며 생각합니다. 평민들은 대체 뭘 먹고 살았을까? 고기를 보관하는 방법이라곤 소금에 절이거나 훈제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부패를 완전히 막지는 못했어요. 생선 보관용 수조의 물은 금방 썩어서 악취를 풍겼고, 채소와 과일은 며칠만 지나면 시들어버렸죠. 식량 저장고는 더 심각했습니다. 곰팡이가 피고 쥐들이 들끓어 위생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거든요. 영국 링컨셔의 유적 발굴 결과를 보면 수백 년이 지났는데도 곡물 저장 항아리 안에서 쥐의 뼈와 곰팡이 흔적이 고스란히 발견됐어요. 당신은 결국 상한 음식 때문에 심한 복통을 호소하게 됩니다. 그러자 의사가 등장하는데 그가 처방한 치료법이 뭐였을까요? 뜨겁게 달군 돌을 배 위에 올려놓는 겁니다. 원시적이죠. 하지만 이게 당시 최선의 치료였어요. 복통이 조금 가라앉은 후 당신은 성 밖으로 나가 평민들의 마을을 방문하게 됩니다. 거기서 본 세계는 귀족의 성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쩌면 더 솔직한 삶이었을지도 모르죠. 성 밖 평민들의 삶은 귀족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비싼 향신료나 고기 같은 건 꿈도 꿀 수 없었죠. 대부분 하루 두 끼 거친 보리빵과 콩죽으로 연명했어요. 단백질은 어떻게 섭취했을까요? 치즈와 버터로 대신했습니다. 고기는 축제나 결혼식 같은 아주 특별한 날에만 맛볼 수 있는 귀한 음식이었어요. 물 대신 맥주를 마셨는데 이게 더 안전하다고 여겨졌거든요. 아이부터 어른까지 매일 맥주를 마셨고, 작은 밭에서 채소를 직접 길러 식탁을 꾸몄습니다. 여름과 가을은 그나마 괜찮았어요. 수확이 있으니까 비교적 풍성했죠. 하지만 겨울과 이른 봄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장된 식량이 바닥나면 사람들은 굶주림에 허덕이며 마지막 남은 곰팡이 핀 음식마저 먹어야 했어요. 30대 농부 토마스를 떠올려 보세요. 그는 겨울 내내 딱딱하게 굳은 검은 빵 한 조각으로 하루를 버텼습니다. 봄이 오기만을 기도하면서요. 하지만 때로는 기도도 소용없었습니다. 1315년부터 1317년 유럽 전역을 휩쓴 대기근이 발생했습니다. 이 시기 기록을 보면 소름이 끼쳐요. 사람들은 나무 껍질을 갈아서 밀가루에 섞었고 풀잎을 넣어 빵을 구웠거든요. 평민들에게 빵의 무게와 품질은 생존과 직결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1266년 제빵사 규제법이 제정돼 엄격히 관리됐어요. 하지만 탐욕스러운 제빵사들은 여기서도 속임수를 썼죠. 빵 밑바닥에 구멍을 뚫어 무게를 속이거나 먼지와 곰팡이를 섞어 부피를 늘렸습니다. 심지어
동물의 배설물까지 반죽에 섞는 파렴치한 행각이 적발되기도 했어요. 이런 제빵사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자신이 만든 불량빵을 목에 걸고 시장 한복판에서 군중의 조롱을 받아야 했습니다. 수치형이었죠. 감옥에 수감되거나 도시에서 추방당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빵 하나가 이렇게 중요했던 시대, 사람들은 그 작은 한 조각을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1년에 몇 번은 달랐어요. 평민들의 일상은 소박했지만 부활절이나 추수감사절 같은 축제만큼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1년에 몇 번 찾아오는 그날만큼은요. 이날만큼은 평소 아껴 키우던 닭이나 오리를 잡았어요. 소금에 절여두었던 돼지고기를 꺼내 푸짐한 국을 끓였죠. 마을 광장에서는 커다란 빵과 파이가 돌아갔고 꿀을 넣은 케이크도 등장했습니다. 심지어 귀족들의 전유물이던 후추나 사프란 같은 향신료도 잠시 허락됐어요. 14세기 프랑스 남부의 기록을 보면 온 마을 사람들이 함께 맥주를 빚고 미사 후 나눠 마시는 풍습이 있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아이들은 웃으며 뛰어다녔고 어른들은 한 해의 고된 노동을 잠시 잊었죠. 하지만 이런 달콤한 순간도 길지 않았어요. 축제가 끝나면 다시 콩죽과 보리빵으로 돌아가야 했거든요. 그리고 또다시 다음 축제를 기다리며 고단한 일상을 견뎌야 했습니다. 낮에 고된 농이 끝나도 밤은 평화롭지 않았어요. 해가 지고 나면 조용해질 거라 생각하시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 안은 하루 종일 시끄러웠어요. 두꺼운 돌벽에 반사된 소음 때문에 귀족의 방조차 조용한 안식처가 되지 못했죠. 마북간에서 들리는 말 울음소리, 대장간의 쇳소리, 야경병의 발자국 소리, 심지어 멀리서 들려오는 늑대 울음소리까지 밤낮 없이 성벽 안으로 메아리 쳤습니다. 침대는 어땠을까요? 집으로 채워진 포대자루에 불과했어요. 딱딱하게 굳어 있어서 누우면 꼬리뼈가 아파 제대로 잠들 수 없었죠. 하지만 가장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빈대였어요. 신분을 가리지 않고 매트리스와 벽, 기둥 틈새에 숨어서 사람의 피를 빨았거든요. 여행자들의 일기를 보면 밤마다 벌레가 기어나왔다는 하소연이 가득해요. 새 깃털 매트리스를 결혼 지참품으로 요구할 정도였으니 빈대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였는지 알 수 있죠. 잠도 제대로 못 자는 밤, 그들은 내일을 기다렸습니다. 우리가 본 중세의 화려함 뒤에는 부패한 음식, 악취, 소음, 그리고 끈질긴 해충과의 전쟁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건 무지해서가 아니에요. 냉장 기술과 세균 이론이 부재했기 때문이죠. 한 끼의 식사와 하룻밤의 잠이 생존과 직결되었던 시대, 그 속에서 끈질기게 삶을 이어간 중세인들의 강인함이 느껴집니다. 역사는 언제나 화려한 표면 아래 감춰진 진실을 품고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 깨끗한 물 한 잔, 신선한 빵 한 조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역사 속에 숨겨진 또 다른 진실, 다음에 또 만나요.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영상은 끝났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